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월스트리트, 진짜 현금이 바닥나고 있는 건가?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503억 5천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단 하루 만에 은행들이 연준의 비상대출 창구에서 빌려간 돈입니다. 이게 2021년 이후 최고치라고 해요. 그냥 큰 숫자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지금 단기 자금을 얼마나 절실하게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뉴욕 연준이 갑자기 주요 은행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밀 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진 겁니다. 아, 지금 물밑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다들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좋습니다. 이 상황이 꽤 복잡하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몇 가지 핵심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랄까, 이 이야기의 기본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이니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제값받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몸의 피, 혈액 같은 거예요. 이 피가 잘 돌아야 경제가 건강한 건데 만약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레포 시장입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평소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하지만 이 배관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죠. 금융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수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이 배관, 레포 시장을 통해서 흐르거든요. 경제의 숨통을 피워주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지금 바로 이 배관에서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개념, 바로 양적 긴축, 줄여서 QT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팬데믹 때 연준이 경제 살리겠다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콸콸 틀어놨던 수도꼭지를 이제 서서히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돌아다니는 현금, 즉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기본 개념들은 다 챙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장비들을 가지고 도대체 시장의 경고음이 어디서부터 울리고 있는지 그 진원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탄광 속 카나리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가대요. 유독가스가 새면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카나리아가 먼저 반응하니까요. 지금 분석가들이 연준의 이번 조치를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 바로 그 카나리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을 이렇게 옥죄는 압박의 원인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양적 긴축, QT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의 현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 둘째,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돈을 싹 흡수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은행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빌려주지는 않고 자기 금고에 그냥 쌓아두기 시작한 겁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압박이 그냥 말로만 그런 건지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바로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급전을 빌릴 때 내는 금리 SOFR이라는 건데요. 어떠세요? 확실히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그냥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고 있다는 시장이 보내는 명백한 비명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은행들끼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받는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다,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야기의 다른 쪽 면도 한번 봐야겠죠. 훨씬 더 차분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 위기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복잡한 금융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하나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위기다! 라고 경고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연준이 QT로 돈줄을 죄어서 그런 거다! 라고요. 반면에 오른쪽, 좀 더 차분하게 분석하는 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 진짜 문제는 연준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마구 찍어내는 재무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잠깐 돈을 빌려준 것도 무슨 새로운 양적 완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일 뿐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분석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보다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국채의 무게가 시장을 훨씬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열쇠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쥐고 있다. 바로 이 시각인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시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럼 연준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포 시장에 직접 현금을 더 팍팍 꽂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 돈줄을 죄고 있던 이 양적 긴축, QT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시장이 좀 위험한가? 하고 온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까 봤던 그 SOFR 금리가 갑자기 막 위로 치솟는지 잘 보세요. 둘째,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고 자기들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는지 이런 행동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 가격까지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월스트리트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 연준은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찍어내는 막대한 빚,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연준이 가진 기존의 방법들만으로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배관이